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 하반기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중학교 3학년 영어 해설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문항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틀렸다면 무엇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문항마다 읽기 전략, 핵심 표현, 해석 포인트, 그리고 오답을 피하는 방법까지 천천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문제 번호 순서대로 영어 진단 평가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6번 문제 해설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의 정보와 문장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찾는 유형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핵심 유형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해결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그래프의 숫자를 정확하게 읽기. 둘째, 문장 속의 비교 표현을 체크하기. 셋째, 레스, more, not 등의 비교 단어를 주의 깊게 보기. 특히 less popular, more student 등의 표현은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은 약 25명, 스포츠 음료는 30명, 소다는 약 20명, 주스는 약 15명, 우유는 10명입니다. 많은 순서대로 30, 25, 20, 15, 10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보기 문장을 하나씩 영어로 읽고 해석과 그래프 비교를 통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The largest number of students prefer sports drink, with 30 students choosing it. 가장 많은 학생이 스포츠 음료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프에서도 스포츠 음료가 3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일치하는 문장입니다. 2번. Water is the second most popular drink, with 25 students. 물은 25명으로 두 번째로 인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프와 정확히 일치함으로 맞는 문장입니다. 3번. More students drink soda than juice. 소다를 마시는 학생이 주스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프에서 소다는 약 20명, 주스는 약 15명입니다. 20이 15보다 크므로 올바른 비교입니다. 따라서 일치하는 문장입니다. 4번. However, soda is less popular than both water and milk. 소다는 물과 우유보다 덜 인기 있다는 뜻입니다. 물 25명보다 소다 20명이 적으므로 물보다는 인기가 덜합니다. 하지만 우유를 좋아하는 학생은 10명이므로 소다가 20명으로 우유보다 더 인기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래프와 일치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5번. Only 10 students drink milk, which is the least popular choice. 우유는 10명으로 가장 적다는 의미이므로 그래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다음 3가지를 꼭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첫째, 막대 그래프에서 숫자 빠르게 읽는 연습. 특히 어떤 막대가 더 높은지, 더 낮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비교급과 최상급 표현 정리하기. More than, less than, the most, the least. 이와 같은 표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셋째, 문장을 끝까지 읽기. less popular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된 뒤에 무엇과 비교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프 문제는 숫자 확인 비교 표현 결론 도출 이 순서만 지켜도 절반 이상 맞힐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 문제를 풀 때 꼭 배워야 할 핵심 어휘와 표현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과 비교를 나타내는 단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단어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프리퍼는 더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popular는 인기 있는을 의미합니다. more는 더 많은, less는 더 적은이라는 뜻이고, most는 가장 많은, least는 가장 적은이라는 의미입니다. second는 두 번째라는 뜻이며, both는 둘 다를 의미합니다. 그래프 문제에서는 이런 기본 단어가 문장의 의미를 바꾸기 때문에 꼭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글의 흐름을 이어갈 가장 적절한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즉, 글 마지막 문장에서 무엇을 더 이야기할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먼저 지문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My family is planning a trip to Jeju Island. 우리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We each have a role.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아빠는 숙소 예약, 엄마는 맛집 조사, 그리고 화자는 재미있는 활동 계획을 맡고 있습니다. I have already added swimming at the beach and horse riding on the list. 이미 두 가지 활동을 목록에 넣었습니다. I think we need one more activity to make our trip perfect.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 활동을 하나 더 정해야 합니다. I heard there are many beautiful places to walk. I will find more information on them. 걷기 좋은 장소를 더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이 보이죠? 마지막 문장이 걷기 좋은 장소 정보를 찾겠다이므로 다음 내용은 반드시 걷기 활동 관련 정보가 이어져야 합니다. 보기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1번 제주도의 유명 식당은 엄마가 찾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번의 승마 체험 비용은 이미 지문에서 언급되었습니다. 3번 선택지의 걷기 좋은 장소 정보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어 글의 흐름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4번의 숙소 예약 방법은 아빠의 역할로 지문에 등장합니다. 5번 여행 검색 방법은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글의 마지막 문장을 반드시 기준점으로 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글쓴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지문에서 나온 핵심 어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에 있는 단어들을 품사와 뜻, 그리고 예문과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플래너 트립입니다. 동사 구로 사용되며 여행을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은 My family is planning a trip to Jeju Island. 우리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단어는 롤입니다. 명사이며 역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each have a role. 이 문장에서 우리 각자는 역할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book은 동사이며 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My dad will book the hotel. 이 문장을 보면 아버지가 호텔을 예약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find는 동사로 찾다 또는 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My mom will find good restaurants. 어머니가 맛있는 식당을 찾아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플랜은 동사로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My job is to plan fun activities. 내 역할은 재미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액티비티는 명사이며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에서 어떤 것을 할지 고르는 상황에 자주 등장합니다. add는 동사로 더하다 또는 추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I added swimming to the list. 목록에 수영을 추가했다는 뜻입니다. perfect는 형용사이며 완벽한이라는 의미입니다. One more activity will make our trip perfect. 활동 하나가 더 있으면 여행이 완벽해진다는 뜻입니다. beautiful은 형용사이고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There are many beautiful places to walk. 걷기 좋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information은 명사로 정보라는 뜻입니다. I will find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들은 여행 계획과 관련된 글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표현들입니다. 뜻과 예문을 함께 익히면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문을 듣고 따라 읽어봅시다. My family is planning a trip to Jeju Island. We each have a role in the trip. My dad will book the hotel. My mom will find good restaurants. My job is to plan fun activities. We need to choose another activity. I added swimming to the list. One more activity will make our trip perfect. There are many beautiful places to walk. I will find more information on them.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를 찾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However, the equipment can be too expensive for users to enjoy it. 그러나 장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VR을 즐기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VR의 장점, 뒤에는 그 한계점이 와야 자연스럽습니다. 지문을 한 문장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Virtual reality offers a completely new way to enjoy digital worlds.
가상현실은 디지털 세계를 즐길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Unlike just watching a movie on a screen, VR headsets make us feel like we are actually inside the virtual world. VR은 우리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This provides powerful and realistic experiences that are useful for more than just fun. 이 경험은 단순한 재미 이상의 강력한 현실감을 줍니다. That is why VR is also widely used in many important fields. 그래서 VR은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VR의 장점입니다. 이제 다음 문장을 봅시다. Also, some people feel dizzy after using VR for a long time. 또한 일부 사람들은 VR을 오래 사용하면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이 문장은 단점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단점이 시작되기 직전에 However, the equipment can be too expensive. 이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장점 설명이 끝나고 단점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답은 네 번째 위치입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역점 연결어 however가 앞뒤 내용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상현실과 관련된 18번 지문의 핵심 어휘를 학습해 봅시다. 먼저 버추얼입니다. 형용사로 가상의 라는 뜻입니다. Virtual reality creates a virtual world. 가상 세계를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오펄입니다. 동사로 제공하다 라는 뜻입니다. VR offers a new way to enjoy digital worlds. 가상현실이 디지털 세계를 즐길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provide는 동사이며 제공하다 또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This provides powerful and realistic experiences. 강력하고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realistic은 형용사로 사실적인 또는 현실감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VR gives realistic experiences. 현실 같은 경험을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필드는 명사이며 분야라는 뜻입니다. VR is used in many important fields. 중요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디지는 형용사로 어지러운이라는 뜻입니다. Some people feel dizzy after using VR. 몇몇 사람들은 VR을 사용한 뒤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equipment는 명사로 장비 또는 기기라는 뜻입니다. VR equipment can be too expensive. VR 장비가 너무 비쌀 수 있다는 뜻입니다. comfortable은 형용사로 편안한이라는 뜻입니다. We must make VR more comfortable. VR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heaper은 형용사로 더 저렴한 뜻입니다. We need to make VR cheaper for everyone.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VR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어휘들은 가상현실 기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제 예문을 듣고 따라 읽어봅시다. Virtual reality creates a virtual world. VR offers a new way to enjoy digital worlds. This provides powerful and realistic experiences. VR gives realistic experiences. VR is used in many important fields. Some people feel dizzy after using VR. VR equipment can be too expensive. We must make VR more comfortable. We need to make VR cheaper for everyone.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글 전체의 주제와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지문을 문장별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Our school is holding a Green School Day this Friday. 우리 학교는 이번 금요일에 그린 스쿨 데이를 진행합니다. The purpose of the event is to learn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이 행사의 목적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We will plant some flowers and trees and clean up the school garden. 우리는 꽃과 나무를 심고 학교 정원을 청소할 예정입니다. Gardening is one of the popular hobbies people enjoy these days. 정원 가꾸기는 요즘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We can also make posters to protect the environment during the event. 행사 중에 환경 보호 포스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I think it is a great chance to think about the earth. 나는 이 행사가 지구를 생각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학교 환경보호 행사 소개입니다. 그런데 3번의 Gardening is one of the popular hobbies people enjoy these days. 이 문장은 정원 가꾸기가 인기 있는 취미라는 뜻으로 행사의 목적이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없는 문장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글의 주제 문장을 잡은 뒤 각 문장이 그 주제를 확장하는지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린 스쿨데이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홀드입니다. 동사이며 개최하다 또는 열다라는 뜻입니다. Our school is holding a green school day. 우리 학교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펄포즈는 명사이며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The purpose of the event is to learn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이 행사의 목적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로텍트는 동사이며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환경 보호와 같은 주제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We should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플랜트는 동사이며 심다라는 뜻입니다. We will plant some flowers and trees. 꽃과 나무를 심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드는 명사이며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학교 정원을 가꾸는 활동과 연결됩니다. 가드닝은 명사로 정원 가꾸기라는 뜻입니다. Gardening is one of the popular activities people enjoy these days. 요즘 사람들이 즐겨하는 활동 중 하나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환경보호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찬스는 명사로 기회라는 뜻입니다. I think it is a great chance to think about the earth. 지구를 생각해 볼 좋은 기회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얼스는 명사로 지구라는 뜻입니다. 환경보호 글에서는 항상 중요한 단어입니다. environment는 명사이며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의 중심 주제와 직결된 핵심 어휘입니다. 이 단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어떤 문장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예문을 듣고 따라 읽어봅시다. Our school is holding a green school day. The purpose of the event is to learn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We should protect the environment. We will plant some flowers and trees. Gardening is one of the popular activities these days. It is a great chance to think about the earth. It is a chance to think about the earth. We should protect the environment.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읽고 그 내용과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해석하겠습니다. Artemisia Gentileschi was an Italian painter. 그녀는 이탈리아 화가였습니다. She started painting at a young age, learning from her artist father.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그림을 배웠습니다. At that time, women were not respected as artists, but she became a famous and successful painter. 당시 여성 화가는 존중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유명하고 성공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She was the first woman to be a member of a famous art academy in Florence. 그녀는 피렌체의 유명한 예술 아카데미 최초의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Her paintings were considered important works of art during her time. 그녀의 작품은 그 당시 이미 중요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보기와 비교해보면 첫 번째 선택지는 독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문에서는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섬세하고 여린 그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문에서는 강하고 영웅적인 여성 그림으로 유명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여성으로서 유명하고 성공했다는 내용이며 지문과 일치합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아카데미 설립인데 지문에서는 가입했다고 했지 설립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선택지는 후대에 인정받았다는 내용인데 지문에서는 당시 이미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인물 소개 지문은 경력 업적 특징 중심으로 읽고 각각의 영어 문장과 선택지를 비교하며 읽는 연습을 하세요. 20번 지문에서 등장한 핵심 어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에 대한 소개 글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이해하려면 몇 가지 단어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에러영 에이지는 어린 나이에 라는 표현입니다. 지문에서는 그녀가 어린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런프롬은 액에서 배우다라는 의미입니다. She learned from her artist father. 아버지에게 그림을 배웠다는 의미가 됩니다. respected는 형용사이며 존중받는이라는 뜻입니다. Women were not respected as artists at that time. 당시 여성들은 예술가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그녀가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성장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successful은 형용사이며 성공한이라는 뜻입니다. She became a successful painter. 그녀가 성공한 화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heroic은 형용사이며 영웅적인이라는 뜻입니다. She painted strong and heroic women. 강하고 영웅적인 여성들을 그린 화가라는 특징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트 어카데미는 미술 아카데미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그녀가 피렌체의 유명한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술가로서 큰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considered는 동사이며 간주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는 consider가 수동태로 쓰여서 간주되다 또는 평가되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Her paintings were considered works of art. 그녀의 그림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during her time은 그녀가 활동하던 당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녀가 생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painting입니다. 명사이며 그림 또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글에서는 그녀의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 단어들을 이해하면 이 화가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를 읽기 지문을 통해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문을 듣고 따라 읽어봅시다. She painted at a young age. She learned from her artist father. Women were not respected as artists. She became a successful painter. She painted strong and heroic women. She joined a famous art academy in Florence. Her paintings were considered works of art. 2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글의 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문장별로 해석합니다. Music is an important part of our lives. 음악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It can make people feel happy or sad. 사람들을 기쁘게도 슬프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Fast music gives people energy, while slow music helps them relax. 빠른 음악은 에너지를 주고 느린 음악은 휴식을 줍니다. Some students listen to music in order to concentrate on their studies. 일부 학생들은 집중하기 위해 음악을 듣습니다. Music also brings people together at concerts and festivals. 음악은 공연과 축제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줍니다. In these ways, music influences our feelings and daily lives. 이러한 방식으로 음악은 감정과 일상에 영향을 줍니다. In short, music connects people and makes life more enjoyable. 요약하면 음악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삶을 즐겁게 만듭니다. 글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빠른 음악은 에너지를 주고 느린 음악은 휴식을 줍니다. 공부 집중에도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한데 모아주는 힘도 있습니다. 즉, 전체 메시지는 음악은 사람들의 감정과 일상에 영향을 준다.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음악이 사람들의 감정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요지찾기 문제는 중심 문장이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두 문장을 유의해서 읽으며 풀이해보세요. 이번에는 21번 지문에 나오는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이해하면 글의 요지를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listen to입니다. listen to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소리를 들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 표현은 in order to입니다.
in order to는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학생들이 왜 듣는 행동을 하는지 그 목적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이유나 목적을 말할 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concentrate는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단어는 학습과 관련된 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bring together는 하나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떠올리면 됩니다. 페스티벌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예로 축제를 언급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즐기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플루언스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글의 핵심 부분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때 사용됩니다. 요지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데일리 라이프는 일상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글에서는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평소의 생활도 함께 언급합니다. 이 표현이 나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을 떠올리면 됩니다. connect는 연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 의미를 정리할 때 등장합니다. enjoyable은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글의 결론 부분에서 삶이 더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됩니다. 이제 예문을 듣고 따라 읽어봅시다. Some students listen to music. Students listen to music in order to concentrate. Music helps students concentrate on their studies. Music brings people together. Music festivals are popular. Music influences our feelings. Music is part of our daily lives. Music connects people. Music makes life more enjoyable. 2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 해석입니다. My friend Jane loves drawing pictures. 제 친구 제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She spends most of her free time drawing animals and people. 자유시간 대부분을 동물과 사람을 그리며 보냅니다. She always carries a sketchbook and pencils with her. 항상 스케치북과 연필을 가지고 다닙니다. Last month, she entered a school drawing contest and won first prize. 지난달에는 학교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Her drawing was about a happy future city. 그녀의 그림 주제는 행복한 미래 도시였습니다. Her dream is to become an animator and make movies for children. 그녀의 꿈은 애니메이터가 되어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Jane's parents are very proud of her. 제인의 부모님은 그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They know she practices hard to follow her dream. 그녀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연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기 중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는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지문에서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고 했으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꿈과 목표 파트를 정확히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22번 지문에서 나온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spend입니다. spend는 시간을 보내다 또는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제인이 많은 시간을 연습에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enter는 참가하다라는 뜻입니다. She entered a school drawing contest. 학교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contest는 대회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실력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프라이즈는 상이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제인이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라스트 먼스는 지난달에 라는 뜻입니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시간 표현입니다. 프라우드 어브는 자랑스러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제인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프랙터스는 연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복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팔로우는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Follow her goal.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을 듣고 따라 읽어봅시다. She spends most of her time practicing. She entered a school drawing contest. The school held a drawing contest. She received a prize in the contest. Last month she entered a contest. Her family is proud of her. She practices hard to reach her goal. She follows her goal carefully. 2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Scuba diving is a very popular activity to explore the deep ocean and see a fantastic new side of the world. 스쿠버 다이빙은 깊은 바다를 탐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한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Scuba diving can also be used for important scientific research, helping scientists study marine life. 과학 연구에도 활용되며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To go scuba diving, you need to get proper training from a professional.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전문가에게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You must also use special equipment like an air tank, a mask, and fins, which allows you to breathe and move easily underwater. 숨을 쉬며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공기통, 마스크, 핀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위험성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언급 여부 문제는 지문에 명시적 언급이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3번 지문에 나오는 핵심 어휘를 학습해 봅시다. 먼저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산소 장비를 사용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문에서는 이 활동이 매우 인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익스플로는 탐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깊은 바다를 탐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 이 활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딥오션은 깊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이언티픽 리서치는 과학 연구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과학 연구에도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머린 라이프는 해양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바닷속 생물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프라펄 트레이닝은 적절한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프로페셔널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훈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스페셜 이퀴프먼트는 특수 장비라는 뜻입니다. 물속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의미합니다. 에어탱크는 공기통입니다.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언더워터는 물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문을 듣고 따라 읽어봅시다. Scuba diving is a very popular activity to explore the deep ocean and see a fantastic new side of the world. Scuba diving can also be used for important scientific research, helping scientists study marine life. To go scuba diving, you need to get proper training from a professional. You must also use special equipment like an air tank, a mask, and fins, which allows you to breathe and move easily underwater. 2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Smartphones can be very helpful for students. 스마트폰은 학생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ith them, you can quickly look up information for your homework. 숙제를 위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You can also easily communicate with your classmates to work on a group project. 조별 활동을 위해 친구들과 쉽게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However, smartphones can also be a big distraction. 하지만 스마트폰은 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You might spend too much time on social media or playing games instead of studying. 공부 대신 SNS나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smartphones are a tool. 스마트폰이 도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o use them wisely, you should be able to blank and avoid wasting time.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용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질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자연스럽습니다. 보기를 분석해보면 1번의 새로 사기는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2번의 표현이 사용량을 통제한다는 의미로 정답입니다. 3번 선택지는 게임한다는 의미로 정답과 반대 의미입니다. 4번 밖으로 나간다는 내용은 맥락과 무관합니다. 5번 SNS에 시간을 쓴다는 것은 시간을 오히려 낭비하는 것이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빈칸 문제는 앞문장의 목적어와 문장 전체의 문맥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24번 지문에 나오는 핵심 어휘를 학습해 봅시다. 먼저 lookup information입니다. 이 표현은 정보를 찾아보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줍니다. communicate는 소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기 위해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룹 프로젝트는 모든 과제라는 뜻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해서 수행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글의 중간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distrac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distraction은 방해물이라는 뜻으로 스마트폰이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spend time은 시간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소셜미디어입니다. 공부 대신 여기에 시간을 쓰는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instead of는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studying 대신 다른 활동을 한다는 의미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중요한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smartphones are a tool. 여기서 툴은 도구라는 뜻입니다. 즉 스마트폰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wisely는 현명하게라는 뜻입니다. to use them wisely라는 표현에서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avoid입니다. avoid는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문을 듣고 따라 읽어봅시다. You can look up information for homework. Students communicate with classmates. They work on a group project together. Smartphones can be a distraction. Students spend too much time online. Many students use social media. They play games instead of studying. Smartphones are a useful tool. We should use smartphones wisely. Students should avoid wasting time. 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글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두 개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문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은 사람들의 시선을 빨리 끕니다. 소방차, 경고등, 정지 신호 등에 사용됩니다. 우체통도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빨간색이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물은 빨간색이 아니라 갈색에 가깝고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몸색이 자연스럽습니다. 글의 핵심을 살펴봅시다. 사람은 빨간색을 사용해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동물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빈칸은 빛인, 즉 눈에 띄게 하기입니다. 두 번째 빈칸은 hide, 즉 숨기 위해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람 대 동물이라는 대비 구조를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사람은 드러내기 위해 색을 사용하고 동물은 숨기 위해 색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두 빈칸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선택지는 첫 번째입니다. 이처럼 요약 문제는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글 전체의 대비 구조를 읽어내는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5번 지문에 나오는 핵심 어휘를 학습해 봅시다. 먼저 catch our eyes입니다. 이 표현은 눈길을 끌다라는 뜻입니다. 글에서는 빨간색이 사람들의 시선을 빠르게 끈다고 말합니다. 워닝 라이트는 경고등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알릴 때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데인저러스는 위험한이라는 뜻입니다. 빨간색은 무언가 위험하거나 중요하다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카먼은 흔한이라는 뜻입니다. 글의 중간에서는 자연에서 빨간색이 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와일드 애니멀은 야생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야생 동물은 빨간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스탠드 아웃은 눈에 띄다라는 뜻입니다. 야생 동물들은 눈에 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이드는 숨는다 라는 뜻입니다. 동물들은 눈에 띄기보다 숨는 것을 선택합니다. In nature는 자연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활과 자연 환경을 대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BC는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동물들은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즐리는 쉽게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문을 듣고 따라 읽어봅시다. Red catches our eyes quickly. We see red warning lights. Red tells us something is dangerous. Red is not common in nature. Most wild animals are not red. Animals do not want to stand out. They want to hide. Red is not common in nature. Animals do not want to be seen. People want to see things easily.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영어 성장 진단 평가 문제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문항의 핵심 어휘와 글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